오늘의 핫 이슈는 바로 영원한 라이더들의 숙제, 유상 운송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손해율이 60%로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번 기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배달 종사자 수는 약 20만 명. 이 가운데 유상 2륜차 보험에 가입한 라이더는 19%에 불과합니다. 유상 2륜차 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지난 2019년 154만 원에서 3년 반 만에 50%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기준인 손해율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인데 그동안 높은 사고율 탓에 손해율이 너무 높자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지나치게 올려 손해율을 낮춘 겁니다. 1륜차 하면 엄청나게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네, 그 유상운송 보험 문제는 라이더 유니온이 탄생하면서부터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외제차보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겨우겨우 집회하고 기자회견하고 해서 이제 보험사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혹은 정부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손해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뭐 낮출 수가 없다, 아무리 데모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서 이 이륜차 손해율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걸 입수를 했는데, 지금 유상운송보험 가입자 수가 제일 많은 곳이 이제 3대 보험사로 저희가 라이더 세계에선 얘기하는데, 현대, KB, DB라고 합니다. 이 세 개사가 이 손해율이 2022년 5월 기준으로 60%. 그래서 잘 보면은 19년부터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네, 그래프가. 계속, 네. 그러니까 19년에서 20년 갈 때 엄청 내려갔고요. 20년에서 22년 5월까지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저 19년이 아마도 대형 플랫폼사가 유상 운송 보험을 이제 강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배민 커넥터라든지 라이더들을 이제 급속하게 늘리는 시기잖아요. 19년이. 네네.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가지고 손해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었을까. 그래서 19년의 기점이다. 라고 이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예. 딱 그 시기랑 일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죠. 네. 보험은 대수의 법칙이니까 가입자 수가 늘면 손해율이 네네.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손해율을 보면은 지금 20년도부터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내는 지금 보험료는 그대로였던 거죠? 네. 그래서 네네. 워낙 심각해서 올해도, 그러니까 매년 얘기하지만 올해도 방송을 한번 찍었습니다. 라이더 TV에서 보험료를 직접 산정해봤는데 김태현 조합원이 출연하셨죠. 20대 조합원. 네. 그래서 실제로 1,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김태현 조합원이 1,100만 원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이제 손해율이 높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기에 저희 손해율이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 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띄울 텐데요. 이 자료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같은 경우는 20년에 19년에 비해서 112.4%에서 88.8%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 해 극적으로 68.3%. 그러니까 19에서 20에서는 약 30%, 그 다음 20에서 21년에는 20% 줄어들고 쭉 유지하는 거고요. KB도 마찬가지로 19년에 102%였는데 역시 30% 정도 떨어집니다. 74.8%. 그 다음에 완만하게 떨어져서 65.2%로 좀 유지되고 있고요, 2년간. 그 다음에 DB도 마찬가지로 121.4%였는데 여기는 좀 극적입니다. 무려 한 40%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DB가 55.7%, 20년에서 21년까지. 그리고 지금 만만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DB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KB도 마찬가지인데, 그 유상 운송 보험의 시간제 보험 같은 것들을 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륜차 보험을 좀 집중적으로 마케팅했던 회사입니다. 잘 네네네.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 가입률이 높아지면 역시 음, 손해율이 좀 떨어지더라. 이런 게 네. 예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보험 견적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기존 보험사들이 이 손해율이 떨어진 것들이 1년도 아닌데 약 거의 3년 동안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보면 여기서 예상 손해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예상 손해율이요? 그러니까 이륜차는 예상컨대 손해율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많이 걷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 손해율이 높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는 일들이 반복됐던 거고, 네네. 이게 제 생각에는 보험 가입자인 그 이륜차에 대한 어떤 차별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종합보험 이제 평균 보험료 추이를 보면은 19년, 20년, 21년에 보면 이제 각각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손해율은 추세적으로 쭉 완만하게 내려가는데 보험료는 완만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은 이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상 손해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사고 경력이 이력이 있는 경우나 네네. 처음 오토바이 진입할 경우에는 많이 받기 때문에 손해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예상 손해율을 높게 잡아서 평균 보험료 자체가 높아지는 네네. 형태 이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부당하다고 저희는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륜차 보험사들이 이제 전례 없는 그런 호황을 네.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까 그 이륜차 차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자동차 보험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유상용으로 이제 네. 사용하시면 유상 운송을 드셔야 되잖아요. 특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9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120만 원, 125만 원 정도. 용업용 차량 같은 경우도 이제 124만 원 정도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금융강독원 자료이니까 뭐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년간 자동차 보험의 경과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에 네, 딱 네. 보면은 이미 보험일 때 손해율이 74.1%에서 87.5%. 그러니까 이륜차보다 사실은 네. 높다. 지금으로서는 네, 예. 평균 손해율이 약 80% 예. 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은 이륜차에 대한 차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고 네네. 보험회사가 보통 손익분기점을 보는 게 80%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륜차는 훨씬 많은 이제 손익을 넘겼는데 불구하고 이제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가 좀 차별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는 자기 신체랑 네. 자차랑 이게 그러니까 그 종합보험이라고 하죠. 예, 네, 네. 우리가 그렇죠. 보통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앞서서 얘기한 임의가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선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인 무제한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차 자기 신체까지 네네네. 이게 종합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운전하는 의미에 예. 이건 된다 이거예요. 한 200 정도 주면은 200도 안 되죠. 200 정도 안 되게 내도 된다.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25에서 124 정도 내더라도 그게 다 되는데 네. 이륜차는 지금 평균이 300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자차랑 자기 신체를 빼고 이 금액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라는 문제네요. 거죠. 엄청난 문제죠. 네. 그럼 자기 신체, 자기 차량 손해 특약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지난 저희가 방송에서 네, 좀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신체를 넣으면 몇백만 원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그쵸. 네, 네. 한 200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에 자차는 가입 거절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예. 이제 해보면 넣으면 이제 거절 당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에 좀 대안이랄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게 손해율이 이렇게 만만하게 떨어지는데 예, 예. 아까 이제 평균 그 가입비, 그러니까 보험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조합원들이라든지 이제 라이더들 상대로 좀 설문조사를 좀 돌려볼 생각이고요. 아, 네네. 실제 보험료 부담이 얼마인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금감원에 한번 민원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1월 말에 한번 발표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사실은 이제 자기 신체나 자차까지도 잘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이 약 19%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아, 네네. 만약에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현실화가 되면은 이 가입률 자체가 또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예. 또 손해율이 낮아지겠죠. 오, 그러면 네네. 또 가입하기 좋아지겠죠. 음,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네.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 라이더 유니언 만들고 나서 유상운송 보험료 얘기하고 우리가 의무화해야 된다고 했을 때 많은 라이더들이 반대했었어요. 아니 왜 그 가족용으로 해도 오토바이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네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놔두지 않거든요. 네네. 그 세상이 바뀌고 이제 유상운송 보험 안 하면은 보험사가 면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개별 라이더들이 자기 이익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할래라고 하면은 라이더 전체가 불행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보험에 다 가입을 하게 되면 라이더 전체의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설득하려면 어떻게 되냐? 손해율이 낮아지니까 가입을 많이 하니까 실제 보험료가 낮아지더라라는 거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네네. 바로 라이더 유니온 같은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거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보험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고 뭐 안전망도 확실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정말 갔으면 그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난 10월에 이제 소화물 공제조합이 출범했었잖아요. 네. 이 공제조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라이더들의 좀 이기적인 입장, 라이더들의 입장으로만 드리면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이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 그래서 네. 공제조합 만든다고 해서 민간 이륜차 보험이 이거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공제조합과 민간보험이 이제 경쟁해서 라이더들 입장에서 좀 더 좋은 보험사를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좋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험 손해율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공제 출범하면서 천명했던 게 약 15% 정도는 저렴하게 해줄게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15% 저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험사 기준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 조정된 실질 보험료, 그러니까 네. 조정된 보험료, 손해율에 기반한 보험료를 책정하고 이것보다 공제가 좀 더 저렴해야지 이제 경쟁력이 생기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현실적이고 손해율이 반영이 안 된 결과니까 손해율 반영을 해서 좀 낮추고 그다음 공제에서도 또 낮춘다고 하면은 15%가 아니라 좀 더 많은 보험료 할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무사고라든지 사고를 내지 않고 일하는 라이더들도 좀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역시 이제 노동조합 같이 집단적 힘을 가진 곳에서 계속 감시하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좀 돼서 기준이 제대로 잡히고 좋은 보험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